네, 안녕하세요. 대학 수학 인트로의 김사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요. 수체계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체계 쪽은 사실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다가 중간에 잠깐 증명 하나가 나올 텐데 그때 좀 약간 집중하시면 되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약간 부담감을 덜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수학적 귀납법은 다루지만 그것을 연습할 수많은 예제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적은 분량이더라도 여러분이 집중을 많이 하시고 배우고 나신 뒤에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체계, 넘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학에서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숫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연수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하는데 숫자를 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놀라죠. 왜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자연수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너무나 원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것,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유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수란 무엇이다 라고 아예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연수란 어떤 것이다를 유도할 수 없다. 첫째. 물론 이걸 이제 유도하려는 시도는 있긴 하지만 수학에선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린 자연수를 약속을 통해 정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와 같은 직관적으로 당연한 대상일지라도 수학에선 뭐든지 정의라고 한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숫자들도 정의를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약속, 어려운 말로 페아노 공리계, 페아노 엑시엄스라고 하는 거를 봅시다. 자연수가 만족해야 할 5가지 성질입니다. 첫 번째, 1이라는 애가 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기죠. 1이 뭐야? 그쵸? 할 말이 없죠. 자연수가 뭔지 몰라서 약속을 하고자 하는데 웬 막대기가 하나 원소로 들어있다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원시적인 프리미티브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약속할 때는 무정의 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 그거 알지? 근데 뭔지 말을 못해. 막 이런 느낌? 네. 기하학 같은 거 보시면 또 공부해 보시면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가 점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못 하듯이 지금 상황에서 1이 뭐야? 그러면 그거 약간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어떤 지금 현재 레벨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런 n이라는 애가 자연수라면 n에다가 앞에 1번에서 말한 애가 더해진 그러니까 애들도 여전히 멤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n 플러스 1을 n의 후임, successor라고 하고 여기 그리고 후계, 계승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번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n은 n 플러스 1의 전임자가 되는 거죠. 선임도 될 수 있고 predecessor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대로 우리끼리 할 때는 후배, 선배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 3번. 이 1이라는 특별한 애가 드디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원소에 대해서도 후임이 되지 않아. 즉 얘가 가장 선배. 네. 선배, 대선배, 대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n과 m이 두 개가 자연수라며 이러면 그리고 같은 후임을 갖는다면 사실 얘네는 다른 애가 아니라 같아. 이런 거예요. 같다. 그래서 한 후임의 전임은 유일하다. 한 전임의 후임도 유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일종의 체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체인이 뭐예요? 이런 고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심플한 체인.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체인이 되고 두 번째 체인, 세 번째 체인 이런 식으로 n번째 체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수를 하나의 어떤 체인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5번 중요하니까 항상 언제나 5번째 공리들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A가 1을 갖고 있고, 자, 부분 집합에 1 갖고 있고 대선배 갖고 있고 대사형 갖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어려운데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뭐냐면 누군가가 있으면 후임도 반드시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 있어? 그럼 네 후임도 여기 있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성질에 따르면 일단 1이 있으니까 1의 후임인 2도 있을 거예요. 2가 있어? 너희 후임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후임을 자꾸 하나씩 다 불러 모으다 보면 결국 A는 자연수 전체가 된다라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언제나 문장이 길면 수학자들은 의심을 해요. 이게 정말 약속까지 해야 되냐? 문장이 길면 증명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사실 공부하기 싫은 입장에서 그만 좀 해. 그냥 약속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했어요? 우린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돼요. 너무 길고 복잡해. 조건이 3개나 달렸어. 직관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또 뭐 있죠? 유클리드의 5번째 공준. 그렇죠? 평행선 공준. 그러니까 얘도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한 듯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5번 약속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룰 거고요. 페아노 공리계에 따르면 자연수는 이런 모양이어야 해요.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쵸? 왜냐하면 2, 3, 4 이런 건 아직 아까 공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1, 2, 3 같은 아라비아 숫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 더하기 1 쭉쭉 해서 1 12개를 더한 게 너무 쓰기 힘드니까 이제 기호로서 하나의 심볼로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처럼 페아노 공리의 5번째 공리도 너무 빡세다.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제가 성공한다면 이제 유명 인사가 되겠지만 실패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귀류법을 쓸 거예요. 귀류법이 뭐죠? 증명하고 싶은 문장의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일단은 상황을 봅시다. 일단 A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 그랬고, 그리고 1이 A의 원소고, 3번 A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후배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성질? 이 3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색깔을 줍시다. 그러나 A는 이거라 가정하자. 자, A가 이제 자연수 집합이 아니면 B라는 집합을 선택할게요. B는 자, 우리 이제 집합 시간 잘 배웠죠? 뭔지 알죠? 자연수 중에 A가 아닌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어떤 새로운 집합이 딱 나왔어. 그러면 얘가 절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뭔가를 해야 돼요. 공집합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야, 내가 너 돈 빌려줄게. 어떻게 했는데 돈이 없네.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뭔가 할 건데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걸 먼저 해줬어요. 일단 확실히 알려줬어요.
증명까지는 안 해도 되죠. 직관적으로 당연하니까. 그래서 B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B에는 분명 최소 원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다가 M이라고 할까요? M을 B의 최소 원이라 하자. 리스트 엘리먼트 이라 하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최소원이 탁 이렇게. 그러면은 스몰 m이 B의 최소 가장 작은 원이라는 말은 m-1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게 살짝 처음에 어려운데 A한테 있죠. 왜냐? 가장 작은 애인데 얘보다 작은 애는 얘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m-1이 A한테 있다는 말은 얘 후배도 얘는 항상 후배를 끌고 다니는 체인이란 말이에요. 체인. 이걸 체인 성질이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체인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니까 M도 A에 있네. 근데 M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근데 둘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거 모순. 따라서 우리가 부정한 쟤는, 자, 여기 또 강조를 위해서,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네모에다 색깔 채운 이 블랙박스, 원래 보통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박스는 증명이 끝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증명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 기호를 쓰는데, 자, 제가 여러분 증명을 성공해냈어요. 자, 너무 자연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죠. 근데 사실 틀렸어요. 왜냐면 진짜 처음에 배울 때는 진짜 수학하는 놈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제가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 그랬죠. 자, 아이고,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저 B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항상 최소원을 갖는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최소원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페아노 공식의 앞에 5번 앞에 4개에서 어디도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 4개로 유도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모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알아낸 게 있어요.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게 저 5번째 그 페아노 공리의 5번째 문장과 동치다. 동치,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바꾼 것을 동치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것과 똑같다 이래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보장받지 못했던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언제나 가장 작은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거예요. A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면 반드시 가장 작은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기호로 나타낸 거죠. 연습하셔야 돼요. 수학적 문법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얘를 약속하고
5번 걔를 증명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동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 우리에겐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저자의 취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 권의 책을 좀 많이 봤는데 트렌드는 이걸 많이 해요. 전 이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만나실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 만날 때마다 페아노 공리계 대신에 얘를 쓰는 책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페아노 공리계를 다루는 책도 많지는 않아요. 너무 수학 그 자체 자신들이 다루고자 텍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너무 거리가 있는 너무나 원초적인 내용이라 그냥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연수는 이제 뭔지 알았어요. 약속을 통해 정의되는 애들. 그래서 정수집합. 정수란 뭘까? 그래서 왜 정수란 영어는 인티저인데 왜 집합기원 Z를 쓰냐? 독일어에서 왔어요. 저는 뭐라 했는지 몰라서. 그래서 정수는 약속하지 않고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약속이 들어가는데 자연수에다가 자연수 애들한테 마이너스라는 짝대기를 붙여준 애들을 모으고 그리고 0이라는 애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장한 거죠. 근데 약간 이제 혹시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수를 0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선택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이 정수만 가지고 정수가 갖는 다양한 성질들을 연구한 분야가 정수론이 있지만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